자, 오늘은 언제나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이 국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국수를 끓이게 되면은 옆으로 튀어나오는 상황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는 이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파게티이긴 한데 국수도 펼쳐놨다가 이렇게 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고, 국수를 넣자마자 꼭 해줘야 될 거는 잘 휘저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있으면은 한쪽 끝이 붙어버려가지고 마치 붓같이 되어버린다거나 면이 골고루 익지 않으니까 초반에는 계속 휘저어 주세요. 그리고 초반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국수를 넣고 다시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 넘치려고 하거든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물을 이렇게 더 부으세요. 근데 사실 물을 부어도 한 30초 있으면 또 끓어오르고 또 끓어올라가지고 지속적으로 물을 계속 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귀찮은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이게 매우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불을 줄이세요. 1부터 10이 있으면 불을 한 6 정도로만 해주셔도 면은 다 익고요. 시간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면이 탱글탱글해지는 거는 삶을 때보다 이거를 식히고 전분을 씻어내는 과정 중에 생기는 거라서 불을 줄인다고 해서 면이 뭐 덜 찰져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넘치는 게 수고스러우신 분들은 불만 줄여주시면 된다. 요거를 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오늘은 비빔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한 다음에 꼭 찬물에, 아주 얼음물이 가장 좋습니다만 집에 얼음 있는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흐르는 찬물에 잘 헹궈가지고 전분기를 다 빨아주신 다음에 구멍이 있는 타공팬, 저 같은 경우는 오븐 트레이를 썼는데 소쿠리 같은 게 있으시면 그런 데에다가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드실 게 아닌 이상은 위를 딱히 안 막아둬도 괜찮아요. 뷔페 같은 데 가시면 잔치국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면 위에 보통 뭘로 덮어두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는 그냥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더 오래 보관을 하고 싶으시면은 위를 뭔가로 덮어두시거나 랩으로 씌워두시는 게 면이 덜 마릅니다. 첫 음식은 이제 들기름 국수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들기름을 3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이제 간장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양조 간장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맛간장 같은 걸 쓰시거나 까맣지 않은 이렇게 투명한 청간장도 나오고요. 진간장, 그리고 국에 쓰시는 국간장 이런 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국간장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조금 더 간장 향이 더 많이 날 뿐이고 약간 더 짤 뿐이지 부족한 단맛은 설탕이나 다른 것으로 채워주면 돼서 집에 국간장밖에 없다 라시는 분들은 그냥 국간장을 쓰셔도 좋습니다. 다만 추천드리는 거는 진간장이나 양조간장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감칠맛이나 단맛이나 이런 면에서 좋기 때문에 여러모로 두루두루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국물 베이스 하실 땐 또 국간장이 좋으니까 나름대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양조간장을 사용을 할 건데요. 식초를 넣어주고 물까지 살짝 넣어줘서 올리고당과 함께 잘 섞어주겠습니다. 근데 내가 입맛이 약간 조금 걸걸한 편이다, 난 아재다 이러시면 여기다 이제 들깨가루까지 넣어주시면 소스가 약간 든든해져요. 사실 들깨가루 안 넣으셔도 되는데 내가 조금 묵직한 걸 원하고 내가 입맛이 조금 됐다, 내가 좀 연식이 됐다 그러시면 들깨가루를 좀 넣어주시면 든든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국수를 넣어주시고 김가루, 김자반이 아니고 김가루입니다. 김자반은 간이 돼가지고 더 짤 수가 있으니까요. 김가루에다가 소스를 넣어가지고 비벼 드시면 되겠습니다. 기름이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국수를 더 넣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자, 기본 간장 양념입니다. 간장 2큰술과 설탕은 저 작은 술이에요. 그러니까 한 큰술하고 똑같은데 지금 간장이 묻어 있어가지고 꼼수를 쓴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참기름 작은 술로 하나, 그 다음에 다진 마늘 작은 술로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주 기본적인 단짠 베이스의 간장 양념입니다. 호로록. 자, 다음은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설탕 1 작은 술에 간장 1 작은 술 넣고 졸여주시면 되는데 북어보풀하기 마냥 바삭바삭하게 마를 때까지 잘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빔장은 뭘로 하냐? 이건 국간장 쓸 거예요. 국간장에 들기름, 다진 마늘 작은 걸로 하나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빔면 비빔장도 국간장을 쓰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드렸고요. 접시에 면을 담고 국간장 소스를 넣어주시고 참치 토핑까지 얹어가지고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치의 고소한 맛과 약간 텁텁한 것까지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수 하면은 육수를 쓴 잔치국수도 또 생각이 나잖아요. 이제 육수를 한번 끓여보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마트에서 아주 많이 팔고 있는 육수포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육수포는 건재료를 잘 다져가지고 티백에 넣어준 건데요. 넣자마자 약간 노란색이 풍겨져 나오는 거 보이시죠? 한 5분 정도만 끓여주셔도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끓이지 않고 육수 만드는 법도 예전에 영상을 올려둔 게 있으니까요. 오른쪽 위에 나오는 링크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끓이지 않고 육수 간단하게
간단하게 만드는 법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처음 만들 건 잔치국수인데 일단은 팬에다가 기름을 둘러주시고, 잔치국수 하면 뭐죠? 계란이죠. 이 계란이 아주 필수입니다. 그래서 불을 아주 약한 불로 해주신 다음에 계란을 이렇게 쭉 펼쳤는데 모양이 형편없이 됐습니다. 원래는 요걸 잘 말아가지고 지단을 채를 썰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양이 이 모양이라서 그냥 먹기로 했습니다. 우선 접시에다가 담아주고 좀 전에 끓인 육수, 사실 이 육수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간을 해줘야 되는데 국간장 같은 거 요럴 때 쓰시면 좋습니다. 간장 한 큰술만 넣어주셔도 충분한 간이 돼요. 이래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요리하는 분들이 육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육수만 잘 나와도 간을 아주 그냥 간장 하나만 넣어도 맛있거든요. 여러분, 화끈한 스타일로 계란 이불을 덮어줘서 국수를 계란에 싸 드셔보세요. 노랗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김치까지 얹어주면 이거면은 솔직히 잔치국수 충분한 거 아닙니까? 더 뭘 넣었죠? 여러분 집에서 다 이렇게 해 드시잖아요. 저를 비난하지 말아주시고요. 저렇게 드셔도 충분히 맛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랍니다. 자, 다음은 집에서 놀고 있는 이 어묵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얇게 말아가지고 채를 써주시고 계란을 둘둘둘둘 풀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육수를 넣고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끓게 되면은 바로 불을 살짝 줄여주시고, 어묵은 이미 익은 거잖아요. 풀어주시고 계란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국수에 말아 드시면 이제 계란탕 어묵국수다. 여기다가 쪽파를 살짝 넣는 게 좋겠습니다. 초점이 오히려 안 맞는 게 되게 신의 한 수다. 어쨌든 음식은 맛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베리에이션은 똑같은 육수에다가 순두부입니다. 저는 조림간장을 써줘 봤어요. 조림간장 같은 경우에는 달큰한 맛도 나고 채소 맛도 나가지고 조금 더 깊은 풍미가 나고요. 면에다가 얹어준 다음에 쪽파 정도를 가위로 싹싹싹싹싹 잘라주시면은 아주 든든한 한 끼가 될 수 있는 그런 순두부 국수가 되겠습니다. 두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매콤한 비빔장으로 가야겠죠. 고추장, 물엿, 간장을 넣어야 됩니다. 그냥 고추장만으로는 뭔가 짭짤한 맛이 덜 하거든요. 여기다 식초에다가 참기름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골고루 섞어주시면 돼요. 자, 고명으로 할 거는 그냥 깻잎 정도만 저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얇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양념장을 넣고 깻잎을 얹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없어 보이니까 김치까지 첨가해서 됐습니다. 자, 아주 빈약한 버전의 비빔면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토핑이 많이 들어간 녀석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비빔면 토핑 중에 제일 만만한 게 뭡니까? 골뱅이죠. 골뱅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콩나물 데치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보통 집에서 콩나물 데치시면 물을 엄청 많이 넣으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조금만 넣으시고요. 끓자마자 콩나물을 넣고 뚜껑을 덮으신 다음에 한 1분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물들이 수증기로 콩나물을 다 익혀요. 물로 직접적으로 데치려고 하지 마시고 물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수증기를 이용하십시오. 물만 조금만 넣어도 1분 밑에 콩나물 많이 데치실 수 있고요. 골뱅이까지 준비한 다음에 아주 아삭아삭하게 데친 저 콩나물을 넣고 조금 전에 만들어준 양념 소스까지 해서 비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이제 무거운 느낌 든든하게 먹어보려고 소고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팬에다가 소고기를 아주 갈색이 될 때까지 마이야르 일으켜주시고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에 소스를 만들 겁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양을 참고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기상천외한 게 많이 들어가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중국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땅콩 버터가 들어간 탄탄면 소스인데요. 이것들을 전부 다 넣어주고 살짝 끓여주시면 이렇게 걸쭉한 단짠 고소한 요 탄탄면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국수도 잘 어울리지만 칼국수 같이 넓은 면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튀긴 라면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한번 응용해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요. 예전에 제 레시피 따라 하셔가지고 이제 두반장 구입해 두신 분들, 두반장이 갈 길을 잃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비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마라탕을 만들어 먹을 건데요. 요즘 마트 가시면은 이 시판 마라 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것들을 그냥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멸치국수에다가 양만큼 풀어주시고 뒤에 써있는 레시피를 따라 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청경채를 숑숑숑, 숙주까지 샥샥샥 넣어주신 다음에 마치 샤브샤브를 끓이는 것처럼 해서 살짝 숨만 죽여가지고 드시면은 이런 마라 국수까지 완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라면을 리뷰할 때 같이 진행한 고추짜장인데요.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뭐 짜파게티의 변형된 버전입니다. 면을 한번 익힌 다음에 물을 따라내고 지금 뿌리는 저 녹색은 청양고추 플레이크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조미액까지, 사실 저건 나중에 넣어야 되는데 설명서를 안 읽으면 항상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맵기는 굉장히 매운 편입니다.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매운맛이어서 저 같은 맵찔이는 못 먹었지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가지 종류의 국수 레시피 10가지를 해봤습니다. 집에서 국수를 만들기가 가장 돈이 저렴하게 들고 시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국수를 1kg씩 사면은 처음에 1인분 정도 해먹고 나머지
나머지 800g은 거의 까먹고 랩으로 싸두고 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활용해 보시라 해서 10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레시피 10가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맛있는 레시피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